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BBS 아침 저널 잘 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신인규의 아침 저널. 다만 아침에 하루 종일 예. 해롱해롱할 뿐. 안 하던 일을 하다 예, 보니까. 아침은 드셨어요? 저희 아침을 잘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예. 막 바쁘니까. 먹을 새가 없어요. 아침을 아침에. 준비했어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계란은 정말 속이 부대끼지도 않고 네, 아침에 네. 삶은 계란 먹으면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예. 진짜 맛있는 계란인데. 예, 저희가 예. 광고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제가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먹어봐도 돼요? 예, 드셔보세요. 예. 요즘 많이 드시는 맥반석 구운 계란과 반숙란을 소개합니다. 6개월 된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으로 48시간 동안 아니 세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수줍 마셔. 구운 계란입니다. 예, 맥반석 구운 란, 그다음에 반숙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계란 삶듯이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총 48시간 이틀 동안 저온에서 서서히 구워내는 정성 가득한 계란입니다. 커다란 가마에 넣고 최적의 온도에서 서서히 구워서 고소하면서 계란의 영양분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건강 간식, 식사 대용, 다이어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좀 먹어야겠는데 다이어트용. 맥반석 구운 란에 사용하는 계란은 45주 미만의 즉 10개월 미만의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을 사용해서 껍질이 단단하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맥반석 구운 란은 상온에서 45일 동안 굉장히 기네요. 45일간 보관이 가능하고 인기 절정인 반숙란은 저온 삼투압 방식으로 구워서 소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숙란은 냉장에서 2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 들어갑니다. 구운 계란은 한 판 30개에 너무 싸다. 7,900원. 와, 편의점 구운 란의 반값입니다. 나 이거 오늘 당장 사야겠다. 집에서 계란 삶지 마시고요. 1,000원 더 주고 맥반석 구운 란, 반숙란을 편리하게 드십시오.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 휴대하시고 외부에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해와 바다로 검색하시거나 지금 그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진짜 싸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거 모르고 마트에 가서 10,000원 넘어요 한 판에. 계란이. 그러니까 제가 안 먹고 기다리고 어머, 있는 이유가 기다리고 이게 이제 있어요? 반숙인 거 보여드리려고. 아, 진짜? 반숙이요, 반숙.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예, 반숙. 예. 반숙. 너무 잘 익었어요. 반숙 여기. 네. 와, 근데 진짜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맥반석은 집에서 못 만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딱 먹기 집에 좋은 맥반석이 사이즈예요. 없잖아. 없죠. 네. 그래서 만드는 제가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봤는데 이거 집에서 못 만들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근데 그냥 계란도 7,900원 요새 아닌데 한 판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성비가 정말 높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다이어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도 돼요? 이제 다 드셨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사실은 긴급 라이브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창원에 가서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씨 사모님 부인 만나고 오고, 그리고 어제는 또 긴급 라이브를 또 했는데 왜냐하면 국회 내란 국조 특위의 야당 간사 맡고 계신 한병도 의원이 직접 영상을 입수해서 폭로를 했는데요. 뭐냐? 국회 그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12월 4일 01시 06분부터 실제로 전기 차단이 있었어요. 암흑 정말 그 전기 꺼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12월 12일 날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진짜 계엄할 것 같으면 단전단소 안 했겠냐. 안 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들통나는구나. 왜냐하면 단전단수는 처음부터 아마 이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계엄군이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야외에서 작전 수행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하 1층에 있는 분전함으로 간 게 딱 1시 6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분 48초 거의 한 6분 동안만 이
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 계엄 해제된 직후라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계엄 해제가 가결된 게 1시 1분이에요. 5분 상관으로. 이거는 맥락상 누가 보더라도 끌어내라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불도 끄고 전기 차단하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이게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거죠. 아, 계엄을 계속하려고 했구나. 이거는 본인들이 질서 유지를 하면 윤건영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불을 켜야지 왜 끄냐.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거짓말. 지금까지도 하고 또 탓을 하잖아요. 곽종군이 한 거다. 네. 아,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게 사실 어제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 낸 논평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한 거야라고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 떠넘기기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참 너무나도 그 비겁하고 좀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불법 계엄을 직접 선포한 주체 당사자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본인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단전 단수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전 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결국 계엄에 대해서 해제 요구 권한이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었구나. 그 계획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계획적이었구나. 요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거든요. 예를 들어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전반 들어가서 또 껐다. 왜 껐겠습니까? 윤석열이 얘기했던 계엄은 2차, 3차, 4차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국회 장악에 대한 시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가지고 뭐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군을 보내가지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헌적인 거고 불법 계엄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엄군이 아무런 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투입이 돼가지고 오히려 국회 유리창을 깨죠. 그 자체가 질서 유지를 깨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가서 질서를 혼란하게 해놓고서는 본인들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순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주장은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분이 국회 사무처 직원 이거는 이제 1층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1층에 계엄군들이 이제 저분입니다. 그 패딩 입으신 분인데 저분이 계엄군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01시 0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귀하들이 여기 있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계엄군들은 실제로 요거 말고 그 전에도 김원태 단장이 직접 보여요. 영상에. 김원태 단장 그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엄군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배전함으로 가서 하려고 이게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통로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저기 또 이제 국회 직원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됐으니까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야간 투시경 같은 걸 머리에 다 걸고 있죠. 네. 그 계엄 군인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야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김원태 단장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야 전기라도 끊어야 되냐 아니면 테이저건을 쏠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포탄을 쏠까 네. 라고 했을 때 김원태 단장이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철수를 결정했으니 망정이지 거기서 그냥 쏴버립시다라고 했더라면 이건 지금도 계엄일 아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요 논리모순 하나만 제가 더 짚을게요. 윤석열의 입장은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 주장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당한 계엄인데 불법성이 나오면은 다 자기 부하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깁니다. 근데 그 부하들은 누구냐?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지금 본인 책임은 없고 부하들이 과잉 충성해서 지금 이 내란 일으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동안 수사를 회피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떳떳하고 자기 부하들이 내 명령과 위반해서 어떤 다른 모의를 해서 실탄 갖고 오고 단전했다. 그럼 수사에 응했어야죠. 그러면서 오히려 곽종근, 홍장원 등등등을 과잉 충성 잘못했다라면 그들을 오히려 내란죄로 고발을 해야죠. 항명죄로 고발하든지. 네. 이래야지 논리 일관성이 있지. 본인이 다 시켜가지고 부하들은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내 책임 없다. 난 시킨 적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의 행동과는 지금 완전히 모순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에서도 윤석열 쪽의 주장은 말이 맞지 않는다. 근데 뭐 말 안 맞는 주장을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일관돼요. 일관 거짓말이. 예, 예, 윤석열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일관되고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트리거가 됐던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 이게 이제 그 폭로가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확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급하게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못 막겠다라는 위기감에 그렇죠. 즉흥적으로 계엄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준비는 해왔겠지만. 계속 해왔지만, 트리거가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언제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정말 확 해버린 거고, 그리고 나서 저 상황이 된 거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 부산 그리고 대구, 어제는 광주, 토요일이죠. 광주에서 집회를 열면서 끊임없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세력이 확산될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요 거점 도시마다 집회를 하면서 소위 윤석열 세력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건데 그게 힘을 발휘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아침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정권 연장이 좋으냐 44.5,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51.5.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내란을 종식하고 정상국가로 가는 게 훨씬 유효하고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43.3, 김문수 18.1, 오세훈 10.3. 양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큰 차이로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과 대세는 내란 종식으로 좀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기 대선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금기어라고 하지만 말로만 금기어라고 하는 거지 주자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까지 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설날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뭐 기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가? 지금 40이 완전히 붙어 있고 진보 보수 민주당 국민의힘 붙어 있고 20의 이 중도층을 안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제가 국민의힘 분들도 대단히 그 당내 사정이 어쩐지를 좀 여쭤봐요. 그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본선에 나가려면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완전히 강경일변도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을 얻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50대 50 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뭐 여론조사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나오면 제일 좀 긴장해야 될 거다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또 나오지만 당내에서 정말 본선까지 이 본선의 이 허들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세를 꺾거나 중도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으로선 국민의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은 되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3월 중순 이전에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면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8대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달 뒤에 대선 치를 때 그러면
바로 전략 전환을 한다? 그때 너무 늦어요. 너무 급커브할 수도 없고 그게 대단히 어색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세는 점점 굳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우선 저는 파면이 왜 확실시 되느냐. 물론 뭐 전원 일치일지 아니면 뭐 6명 이상이니까 뭐 6대 2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파면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0010 수감번호 001번이 예. 구속돼 있어요. 그 구속 재판이라는 것은 최소 6개월. 이 네. 보석 사유도 안 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은 구속의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직에 복귀시킨다? 그럼 뭐 정상회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 기소된 그날 이미 네. 윤석열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뭐 예를 들어 반대가 4명 나왔다고 치면 네. 5대 4 내지는 4대 4니까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직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날 내란이죠. 또 한 그렇죠. 번의 그날 계엄이죠. 바로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지 않는 한은 네. 불가능한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제가 신경안정제 좀 예. 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게 완성되려면은 윤석열이가 다만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내란을 진압을 완성해야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넙니까? 지금 당이 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그래도 향후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윤석열 출당을 먼저 하고 윤석열 처벌에 맨 앞장서서 얘기를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인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 문안 인사가고 떡국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왜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네. 기존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나와서 조선일보가 밀어주고 해서 정권을 또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바로 사면이에요. 그렇죠. 가담자들 다 사면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원할까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붙는 모습으로 나왔던 이유는 뭔가 땔감이 자꾸 들어가니까 총결집으로 보수가 나아갔던 것이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이 야권 진영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몸풀기 정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좁혀졌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내란 진압의 완성이라는 걸 국민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보수 분열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뭐 붙었던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는 벌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우리 국민들이 내란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견을 가지기는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해서 좀 안심하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기조와 기세는 잡혔다. 그런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일종의 이런 표현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앙탈을 부리는 거죠. 아니죠. 발악이죠. 발악. 바락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발악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발악을 막 예. 지금. 근데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아침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의 하야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 하야론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재에 대한 공격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가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이 도를 넘었다라고 도를 보고 넘었어요. 예. 보니까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사과 성명을 냈어요. 예. 저도 국민의힘하고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이미 다 취하하고 그리고 이미 다 그 언중위에 거쳐서 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불기소 예. 불송치 결정 난 것까지 다 묶어가지고 민사소송을 또 걸었어요. 5천만 원을. 예.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또 뭐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저는 참. 박수민 그 원내 대변인인가요? 네. 그 본인이 왜냐하면 그 본인보다는 이제 원외 대변인이 쓴 논평이 문제가 됐으니까 사과는 했는데 약간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살피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기사를 봤는데 아니 걸핏하면 남 소송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네. 왜 우리한테 극우라고 하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어의 명징한 표징이라서 그런 겁니다. 뭐 낫지 뭐 이럴 때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최후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적으로 이런 분쟁의 최후 보루에조차 우리는 불복할 거야. 그러면 이런 서부지방 사태에서 봤듯이 테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틀렸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단심제인데 지금부터 헌재 개개인을 공격하잖아요. 그 집회도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도를 훨씬 넘었어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고 거명하면서 밟아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헌재는 휩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 이런 게 극우들이 보여주는 작태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태는 극우대로 하면서 왜 극우라고 하냐라는 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러면 그 논평의 내용은 뭐냐? 이게 완전 극우 유튜버에서 짜집기 한 거였었던 거예요. 뭘 짜집기 했냐? 문영배 소장 대행이 본인의 대하 고등학교 나왔더라.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네. 나왔는데 거기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고등학교 카페 있듯이 거기 친구들 안부를 묻는 거를 다른 이런 음란물에 마치 댓글을 단 것처럼 한 거에 논평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행범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대행의 N번방 합성어입니다. 이거 부적절한 걸 넘어서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N번방 피해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환기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소모되면 굉장히 큰 이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그런 데 대한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눈앞의 정치적인 이익,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총동원돼서 이런 논평까지 내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 가도 완전 잘못되는 길로 간다라는 하나의 표시고 이래서는 국민 마음 못 얻습니다. 이래서는 조기 대선 주자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여도 국민 표를 정말 단 한 표도 더 중도층 표 못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네. 뭐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윤석열 스스로 와,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외면당할 거다. 그게 국민의힘이다. 네. 되게 지금 윤석열 쪽 보면 처량한 게 뭐냐면요. 과거 박근혜 탄핵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저열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승복을 했습니다. 근데도 새가 붙어 있었어요. 왜? 박근혜는 사실 박정희의 후광을 가지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오다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뭐 집회 열 것도 없이 그냥 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는 얼마나 새가 없으면은 저렇게 있는 땔감 없는 땔감 다 끌어모아 가지고 화력을 집중해도 그냥 고작 저 정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극우 세력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극우라는 말은 저들에게 맞지 않고 반체제 세력, 내란 세력 이렇게 명명해 주는 게 전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하야 부분은요. 뭐 입방정 떠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야라는 걸 통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의 판단은 뭐냐면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다는 거 본인이 압니다. 네. 다만 이 재판이 길어지니까 윤석열의 전략은 형사는 포기하고 다만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재판관들만 조금 일신상에 여러 가지 흠집만 내면 이거 헌재에서도 내가 해볼만 하구나. 그리고 헌재만 들어가면 친위 쿠데타 일으켜서 내 형사 재판 다 없앨 수 있다. 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추잡한 꼴을 다 보여온 것인데 네. 이제 와서 갑자기 허무극장 비슷하게 나 그만둘게 이래버리는 순간 지지자들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고 정상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역풍무지불죠. 네. 그럼 지금까지 2달, 3달 동안 이 나라를 이 난장판 만든 책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전 하야는 할 사람이었으면 진작했다. 할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요. 전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생겨요. 이분의 인내심의 끝은 어디인가. 그 헛소리 같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변론 기일도 저 같으면 안 열어줍니다. 제가 재판장이면요. 전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내심이 좋으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다 정말 들어주마. 정말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이분이 인내하더라고요. 네. 참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게 느껴졌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원래 정치인들이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저같이 외부에서 우리가 비평하고 평가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들 특히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왈가왈부하는 게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정치 개입을 넘어서서 재판관들을 매장시키고 있어요. 매장.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체제를 아예 부정하겠다라는 걸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 사회가 내란 진압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야지 여기서 숨구멍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또 독버섯처럼 전 자라날 우려가 매우 크다.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그 문영배 재판관과 관련해서 뭐 음란물 이런 거를 나경원 의원, 배현진 의원 이런 여성 국회의원들이 네. 막 앞서서 공격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사실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무슨 뭐 댓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데 마치 문영배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뭘 한 것처럼 이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가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국민의힘 뭐 나경원 의원 네. 다 포함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자정작용도 잃어버린 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정을 잃어버리면요, 어디 뭐 오물 처리장 가보십시오. 자정이 안 돼요. 약품 뿌려야 됩니다. 약품 안 뿌리면 원래 물이라는 거는 흘러가면서 뭐 자갈도 들어오고 오물도 들어오면 씻겨내면서 물이 맑아지는 걸 우리가 자정작용이라고 네. 필터잖아요. 이건 필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약 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수 처리장 가보시면은 하수종말 약을 뿌릴 처리장에, 수밖에 없거든요. 화학약품을. 자정이 안 돼요. 딱 그 세다.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27일 국회 본회의 때 명태균 특검법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는 명태균 특검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원지검은 여태 가지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을까요? 공천 개입 사건만.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 장학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뭐 도이치모터스 내지는 명품백 양평은 들여다도 안 보고 네. 윤석열의 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대변인 한 분 예.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이원석 총장 나가면서 뭐 향후 총장이다 뭐 이렇게 언급됐던 분 아닙니까? 물론 심우정 총장 체제긴 합니다만은 저는 검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특검 막으려는 의도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쇼를 해봤자 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검찰이 저렇게 마지막 여기도 바라간다고 저는 보는데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되고 사실 검찰 안에 있는 내란 잔존 세력 내지는 이 명태균 수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 세력까지도 저는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명태균 이슈가 무슨 수사가 어렵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게 질질 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니까 그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제 와서 이거 수사하고 특검하는 건 정쟁에 이용된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끌어놓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정쟁이고 대선 가까우니까 수사하지 말자. 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전 대꾸할 값어치도 없다고 보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수사 범위를 가리지 말고 전 네. 싹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무상으로 대가 없이 한 거 이게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밖에 또 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단서나 물증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이창수 지검장이 이걸 또 뭉갠다. 일단은 그 창원지검에서 당신들이 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한 거라고는 고작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좀 아쉬운데 창원지검이 어쨌든 파견을 받아서 수사를 해오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했고 이 인력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사실상 이제 마무리 때 그러니까요. 앞서 이성윤 의원님 오셨는데 검찰의 70년 역사상 마무리 수사 발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늘 중간 수사 발표다. 그래서 지금 서울로 보내겠다는 건 전담 수사팀이 같이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뭐 베이스 캠프를 꾸리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아마 김건희 수사와도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주요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라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이 흔적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예. 우리 오빠 그게 뭐 친오빠냐 뭐 아니면 대통령을 지칭하냐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뭐 우리 오빠가 전화할 거예요라고 하면 직접 뭐 이 김영선을 해주라는데 말을 안 듣네 당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복판에 있는 김건희 창원까지 오라가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주요 피의자들이 서울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로 옮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어떤 뭐 암시 성격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당연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지금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련자들 중에서 압수수색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뭐 창원지검에서 뭐 11월 4일에 뭐 중간 보고서 쓰고 뭐 위에 보고하고 뭐 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 한 게 없잖아요. 그동안에 내란 때문에. 네. 그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그 쇼한 거 말고요. 명태균, 강혜경 씨 말고요. 국민의힘에 연루됐다라는 정치인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상현, 그죠? 정진석 다 공천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대선 주자들 오세훈, 네. 홍준표 이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디지털 증거 확보하려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파란 박스 갖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는데. 아니 그거 하나도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 의혹의 당사자들의 디지털 증거, 핸드폰 그리고 김건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이메일, 문자 어느 것 하나도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안 한 검찰이 그 증거인멸 시간 다 줬죠? 다 없앴죠? 없앴겠죠? 근데 뭔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까? 그냥 명태균 잡아놓고 거기 PC 몇 개 쪼물딱쪼물딱 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관련된 정치인들 본체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누구 강제 수사했어요? 소환이나 했습니까? 소환 전에는 보통 압수수색을 하죠. 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너무 분노스럽고 이 명태균 사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이끈 아주 계기가 된 사건 아닙니까? 9월 5일자 7불사 첫 보도를 통해서 4달 동안에 명태균 그 국면이 이루어졌고 결국 대통령이 참다 못 견뎌서 계엄까지 이른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차대한 정치권 스캔들과 이 대형 게이트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어요 검찰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수사하겠다? 정말 차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고 해도 해도 전 양심이 없다 이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이제 창원지검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그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내용을 보면 뭐 본인들은 국민의힘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공관위원장, 뭐 공관위원, 여의도 연구원장 뭐 등등 해가지고 무려 100여 명의 소환 조사를 했지만 관련된 의혹 사건 관계인들이 창원 이외의 다른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다. 다만 그 현재 수사팀장인 부산지검 2차장 이지영 검사가 이동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피고인들은 대체로 다 요 사건 관련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된 사람도 그 명태균 뭐 보니까 강혜경 씨도 기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몇 명에 대한 기소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소환 조사도 한번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 7명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비서실, 비서관, 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명을 소환 조사했다. 도대체 언제 했습니까? 왜 그러니까. 보도가 안 냅니까? 비공개로 했습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 당시 당대표면 이준석 의원 아니에요? 그러네. 소환됐다라는 거 전 본 적이 없는데 네. 비공개로 했나 보네요. 왜 비공개로 합니까? 그러니까 소환 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면 누구 뭐 정진석 아니면 윤상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 건물들이 움직이는데 보도가 하나 안 나갑니까? 정진석 의원은 나왔던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은 소환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게 의원도 소환됐다는 못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못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수사를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명태균 게이트의 초반부터 밀행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더 많은 진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검찰 스스로가 진상규명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이 결코 이거 용납받기 매우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검찰 믿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촉발은 당시에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종의 이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시작은 됐지만 이 사건은 이것보다는
사실 명태균 게이터가 훨씬 더 본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특수본을 통해서 수사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네, 요구가 그랬어야 되지. 초기부터 있었던 거고 작년 9월부터 근데 안 했잖아요.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공천 개입 부분만 딱 떼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 일체의 내용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명태균 특검해야 된다. 명태균 씨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특검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부터도 이제 창원지검은 뭐 상주검사도 대단히 적고 뭐 10명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은 뭐 각급 지검 중에선 제일 볼륨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올리겠다는 건 지금 다시 명태균 이 특검이 불붙기 시작한 건 비교적 근래에 다시 환기가 됐었잖아요. 개헌 그렇습니다. 국면에서 수면 예. 아래 있다가. 근데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바로 이송 조치를 한다는 건 좀 의구심을 사기에 좀 오해라면 오해를 사기에 좀 충분한 선택을 한 것 같다. 이건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 하나의 또 단면이지 않나. 그럼 서울중앙지검에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권 들어서 보여준 모습은요.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었었어요. 어떻게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 이상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뭐 압수수색을 했니 안 했니. 바로 다음날 국감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검찰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지금 신뢰하라고 하는 건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예요. 검찰에서 대통령 직행하면서 검찰의 중립성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뢰를 못 주게 수사를 해왔고요. 임기 내내. 근데 이제 와서 뭐 돌변해서 잘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라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 수사 정확히 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러니까 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이자들이 농락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정권의 홍위병 노릇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검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관련된 수사 다 덮어줬고 네. 명태균 수사도 덮다 안 되니까 내란까지 온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가 아니라 수상해요. 수상. 아니 수상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면- 믿어달라는 건지. 아니 근데 다 떠나서 2달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벌써 2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2달 동안 무슨 수사를 한 거고 뭘 했길래 물론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뭐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에 검찰 인사가 있었다라는 이제 뭐 검찰이 이렇게 항변하겠죠. 예, 윤석열 얘기를 대통령 때문에 하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막 군인만 보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기록을 볼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할 수 있겠지만 예. 진짜 국민들 화나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예. 만약에요 검찰이 11월 4일에 그 중간 보고 올렸잖아요. 그대로 원칙대로만 수사했었어도 전 윤석열이 내란 못 일으켰다고 봅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부안해동하고 윤석열한테 쫄병 노릇하면서 소위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여기까지 길들여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방법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그동안에 떳떳합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떳떳하게 정의의 검찰. 법무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스티스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성재 장관도 답을 못 할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의 과거 모습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뻔뻔하게 자꾸 나오느냐. 지금도 검찰이 진짜 반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정치권에 특검해달라고 그냥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그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또 다른 노림수, 또 다른 꼼수를 가지고 지금 하려는 태세가 보인다. 저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왜 중앙지검으로 2달 만에 보냈을까? 이것은 결국엔 검찰이 끝까지 친윤 검사들이 윤 대통령 지키겠다, 윤석열 지키게 나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렇죠. 검사들은. 검찰 자기들 살려고. 그렇죠. 예, 자기들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뭐 이런 방법을 획책하기 위해서 2달이나 뭉개고 있던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명태균 씨가 앞서지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대로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의 위치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황금폰과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걸고
뭐 강혜경, 김태열 두 사람에 대한 공익제보가 취소되지 아니하면 본인은 그 공익제보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니 국회 법사위나 뭐 여러 가지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누구와 공익제보자로 철회되지 않으면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 이거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본인도 계속 구명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 두 부부에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에게 나 살려달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묵살당하고 폄훼당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수의 민낯을 그냥 까발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어떤 식으로 이 정치를 해왔는지의 단면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본 거죠. 이거 그리고 본인이 이 뚝을 손으로 막는다고 해서 뚝이 안 터지나 이미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본인이 손을 떼니 많이 그 선택은 있겠지만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여러 당사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나를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했다라는 증거 인멸을 사실상 종용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 대세를 본인이 만들어 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관객의 한 명인 거예요. 이제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특검이고 공익제보자도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할지 말지 채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으면 되는 거. 누굴 하라 마라라고 하는 건 완전한 월권이에요. 이제는 본인도 이 흐름에 수긍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해야 본인의 재판에서 유리할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있고 이 사람 녹음하고 문자로 남기고 심지어 PC에 옮겨 담아놨는데 2중 3중으로 다 증거가 확보됐는데 아니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양형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또 밝히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밝히는 게 진짜 이건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그분의 소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좀 올려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좀 뜻을 전하고 싶은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난 10여년간 여의도 언저리에서 했던 일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민주주의 파괴행위였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건 우리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아주 중대한 범죄였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의원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쯤 돼서 국민들이 내란까지 겪고 회복 불가능한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별거 아닌 걸 내가 한 거 가지고 뭐 억울하게 하네?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공익제보자도 누구는 빼고 나만 해줘. 이런 발상이 나오는 기저에는 본인이 지금 행한 일이 뭔지를 잘 인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회복 불가능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꼭 인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막 엄격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이 수사에 임한다면 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형벌 면에서는 양형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다. 전 그 길만이 명태균 씨의 살 길이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인식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저는 뭐 양보 없는 처벌밖에는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상당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세게 한다라는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전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소환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내용을 수사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미몽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이창수 지검장 하에서 명품백 사건처럼 그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이 사건마저도 뭉개려고 할 때 그때 이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명태균 씨 부인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 드릴 텐데 그동안 단 한 군데도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남편의 안위와 이런 것도 뭐 가족이니까 걱정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만 본인들이 지금 뭐
뭘 얘기를 해도 국민들께서 잘 안 믿죠. 좋게 안 봐주실 것 같다. 근데 다만 진실대로 사실대로 명백하게 진실 규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됐어요. 비상계엄을 왜 했겠습니까? 이 명태균 황금폰 USB에서 터져 나올 김건희 육성, 윤석열의 육성이 두렵거나 걱정이 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황금폰을 회수를 하든가 없던 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하니까 그야말로 확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이 일 진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물리적으로 네, 정말. 정말로. 네. 아니 이게 진짜 그랬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네. 그날 전기 끊고 실제로 정말 공포탄을 쏘고 테이저건을 쏘고 했다면 12월 4일 새벽 1시에 저 로텐도어에 있었거든요. 바로 아니 실제로요. 실제로 제 예비 신부는요.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휴가가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군인들을 봤거든요. 가슴이 뛰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만 봐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생각한다면 명태균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냥 억울하잖아요. 그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 밝히고 거기에 여론의 도움을 요청하면 국민들이 돕고도 남습니다. 저도 돕죠.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네. 봐요. 뭐 이따가 공개를 하겠지만 이제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처갓집, 명태균 씨가 그 친가가 일찍 다 돌아가셔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처갓집이 다 식구들인 건데 처가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대통령이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라고 했는데 요새는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족들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요거 벌써 11시네. 장 변호사님 가셔야 돼가지고 더 할 수가 없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을 좀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관련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 오 시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관련해서 오 시장 측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명태균 씨를 언제 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검찰에 자기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 아내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명태균 씨가 들은 것은 나경원을 1%라도 이기는 조사를 가져와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 좀 더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다음 저는 이미 방송 막 풀렸는데.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이랑 또 더 할까? 다음 기회로 또 더 풀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